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은 2028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에 따라 처음으로 통합과학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 과학 성취 기준을 달성하였는지 확인하고 상급 학교에서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중고등학교 스님께서 모여 학업 성취 체크중 문항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업 성취 체크중 문항은 중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용 문항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전환기 진로 연계 교육 기간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평가지를 풀어보며 고등학교 학습을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중3 과학 학업 성취 체크 중 3회 평가지의 문항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파동의 종류를 행파와 종파로 구분하고 소리의 특징을 진폭, 진동수, 파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이 파동의 진폭은 20cm이다. 진폭은 기준이 되는 0에서부터 최대 높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진폭은 20cm가 아닌 10cm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니은 이 파동의 파장은 8cm이다. 파장은 우리 반복되는 걸 보면 되겠죠. 특히 이제 마루에서 마루, 또 골에서 골까지 거리를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장은 8cm 맞습니다. 이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도 함께 이동한다. 자, 파동이 진행할 때는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마지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저항, 전류, 전압 사이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쓰임새를 조사하여 비교할 수 있다입니다. 이 문항에서는 현재 이거 멀티탭을 이용해서 이제 병렬 연결에 대한 얘기를 묻는 거죠. 자, 학생이 TV와 노트북, 휴대폰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같습니다. 자, 병렬 연결 시 전압은 모두 같죠. 자, 학생 B, TV와 노트북, 휴대폰에 모두 같은 세 전기의 전류가 흐릅니다. 우리가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지금 전압은 다 같지만은 저항이 다르므로 전류값은 같지가 않습니다. 학생 C, 가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집니다. 병렬 연결 시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은 총 저항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커지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물질에 따라 비열과 열팽창 정도가 다름을 탐구를 통해 알고 이를 활용한 예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문항을 보면은 지금 질량이 같은 두 액체 A, B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했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현재 문제에서 이 가해준 열량과 그리고 질량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비열과 온도 변화를 비교하면 되는데, 자, 비열과 온도 변화는 서로 반비례하죠. 따라서 A의 온도 변화를 보면은, 자, 가열 시간 5분에서 온도 변화를 보면은 A는 50도씨, B는 90도씨 됐어요. 그래서 A는 온도 변화가 40도씨, B는 온도 변화가 80도씨입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B가 A의 2배이므로 비열은 A는 B의 2배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 거리, 시간 속력의 관계를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문항을 보면은 현재 속력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 주는 그래프가 있죠. 기억 0초부터 8초까지 속력이 일정해진 간다. 0초에서 8초까지는 그래프가 일정한 기울기 일정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있죠. 맞습니다. 자, 니은 8초부터 14초까지 사람은 정지했다. 18초에 14초 사이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지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14초까지 사람이 달린 총 거리는 140m이다. 이동 거리는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여기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 6이니까 곱하기 10 그러면은 40 더하기 60은 이동 거리는 총 100m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가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를 들고 이를 소비 전력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보기를 볼게요. 자, 기억. 선풍기는 1초 동안 22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 소비 전력을 보면 되겠죠. 소비 전력이라면은 44W는 1초 동안의 전기 에너지를 44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닌 선풍기를 2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력량은 88W시다. 자, 소비한 전력량은 우리가 소비 전력에다가 그리고 시간을 곱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88W시가 맞습니다. 자, 전원을 연결하면 전기 에너지가 선풍기 회전 날개 운동 에너지 전환된다.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입자 모형으로 해석하고 이와 관련된 실생활의 예를 찾을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림에서 액체 시료가 들어있는 모세관의 왼쪽 끝을 막고 손으로 감싸 쥐면 모세관 내부의 기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액체 시료는 비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 액체 시료는 비방향으로 이동한다. 맞는 선지이고 니은 모세관 속 기체의 온도가 높아져 부피가 늘어난다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디귿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온도가 높아져 부피가 늘어나 탁구공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 또한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에 대한 일상생활 속의 예이므로 맞는 선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원자와 분자의 개념을 구별하고 원소와 분자를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원자와 분자의 개념을 구별하고 물질을 분자식으로 옳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서영이가 쓴 글에서 하루 동안 서영이가 마주한 물질을 분자식으로 나타내 보면 물은 H2O, 수소는 H2, 산소는 O2, 질소는 N2가 맞는 표현이며 이산화탄소는 CO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재결정,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염화나트륨과 붕산 혼합물을 재결정을 통해 분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염화나트륨 25g과 붕산 25g을 섞은 혼합물을 물 100g에 넣고 90도씨로 가열하여 모두 녹인 후 이를 20도씨로 냉각시키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붕산이 석출되게 됩니다. 이때 석출되는 양은 20도씨에서 물 100g에 붕산 5g이 녹을 수 있으므로 25g 빼기 5g 해서 석출되는 양은 20g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질량 보존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함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하면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이 생성되는데 이때
반응 전과 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으므로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 나의 전체 질량은 50g보다 크다, 틀린 표현이 되고, 니은, 나의 반응 후 용액에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는 맞는 표현이 됩니다. 디귿, 가와 나의 원자의 종류와 수는 같으므로 틀린 표현이 되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0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의 출입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장치를 설계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화학 반응에서 열 에너지의 출입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므로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 나무판 위에 물이 얼게 되므로 삼각 플라스크와 나무판이 붓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림 나처럼 나무판이 바닥면에서 들어 올려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 A,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말은 맞는 표현이고, 학생 B, 반응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학생 C, 이 반응을 이용하면 발열 도시락을 만들 수 있다는 표현은 발열 반응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린 표현이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식물의 호흡을 이해하고 광합성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광합성은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호흡은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A는 광합성, B는 호흡입니다. 기억, A는 광합성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B는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 광합성은 낮에만 일어나지만 호흡은 낮과 밤 모두 일어나므로 니은은 틀린 표현입니다. 디귿, B는 A로 만들어진 양분을 이용한다. 호흡은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양분인 포도당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맞는 표현이므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12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우리 몸의 기능 조절에 호르몬이 관여함을 알고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혈당량과 인슐린의 농도 변화를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인슐린 농도와 혈당량입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인슐린 농도 그래프와 혈당량 그래프입니다. 기억, 이자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됩니다. 기억,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혈당량이 높아지면 인슐린 농도가 낮아진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으로 혈당량이 높아지면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슐린 농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입니다. 혈당량 그래프와 인슐린 농도의 그래프는 양상은 유사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귿,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면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노폐물이 배설되는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배설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는 여과, 나는 재흡수,
다는 분비입니다. 1번 콩팥의 기본 단위는 네프론입니다. 네프론이 사구체, 봄원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2번 다에서 노폐물인 요소가 분비되므로 요소 농도는 집합관에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3번 단백질과 혈구는 분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과되지 않습니다. 틀린 표현입니다. 4번 나는 제흡수로 가에서 여과된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제흡수함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5번 다는 분비이므로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형성 과정의 특징을 염색체의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특징을 염색체 행동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감수 1분열 전기에 상동 염색체가 결합한 이가 염색체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가가 감수 분열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가 감수 1분열 중기이고 나가 체세포 분열 중기입니다. 기억, 가는 체세포 분열 중기이다. 틀린 표현입니다. 니은, 나 시기 이후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체세포 분열 후기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틀린 표현입니다. 참고로 감수 1분열 후기에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고 감수 2분열 후기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디귿 체세포 분열 중기 결과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맞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감수 분열의 결과는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사람의 유전 형질과 유전 연구 방법을 알고 사람의 유전 현상을 가계도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가계도를 분석하여 사람의 유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계도를 해석하는 방법은 첫째, 우열관계 결정하기입니다. 부모 세대에 없던 형질이 자손 세대에 나타나면 자손 세대에 나타난 형질이 열성이고, 둘째, 상염색체의 유전인지를 판단합니다.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라면 성염색체의 유전이고 성염색체의 유전이 아니라면 상염색체의 유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계도를 해석해보면 1과 2 사이에서 6이 태어난 걸 통해 6이 열성 표현형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정상이 열성입니다. 6번과 4번은 문제에 따라서 스몰 a입니다. 1번과 2번은 각각 스몰 a를 하나씩 줘야 하고 유전병이므로 라지 A, 스몰 a. 3번도 8번에게 스몰 a를 줘야 하므로 라지 A, 스몰 a. 7번은 4번에게서 반드시 스몰 a를 하나 받아야 하므로 라지 A, 스몰 a. 5번의 경우 유전병을 가지므로 라지 A를 가지지만 이후에는 라지 A와 스몰 a 중 어느 것이 옳지 모릅니다. 기억, 유전병은 우성형질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1, 2, 3은 라지 A, 스몰 a로 유전자형이 같습니다. 디귿, 가는 반드시 유전병을 가진다. 6번 스몰 a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스몰 a. 7번 라지 A, 스몰 a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A 또는 스몰 a이므로
태어나는 자녀는 라지 A, 스몰 a 또는 스몰 a, 스몰 a 유전자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병이 발현될 확률은 라지 A, 스몰 a인 2분의 1이므로 디귿은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조암 광물의 주요 특성을 관찰하고 암석이 다양한 광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이며, 이 문장은 조암 광물의 주요 특성 및 분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물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굳기, 색, 조흔색, 묽은 염산 반응, 자성 등이 있습니다. 보기 기억은 A는 석영, B는 방해석이므로 올바른 표현이며, 보기 니은은 A는 B보다 단단하므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보기 디귿은 두 광물은 자성을 가지지 않으며 탐구 결과에서 이미 광물이 추정되기 때문에 추가 실험이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상대 습도, 단열 팽창 및 응결 현상의 관계를 이해하고 구름의 생성과 강수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이며, 이 문항은 구름의 생성 과정 중 단열 팽창 과정 및 그래프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가열한 공기는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하게 되고 포화에 이르러 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나 그래프에서 기역 경로에 해당합니다. 기역 경로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역과 디귿 보기는 올바른 표현입니다. 니은 보기는 C2 지점만 상대 습도가 100%이므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종류와 특성을 알고 조석 현상에 대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이며, 이 문항은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항에서 가는 황해난류, 나는 북한 한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기역 보기는 올바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의 동해안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해류는 동한난류이며, 유출된 석유 기름띠는 동한난류를 따라 A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니은 보기도 올바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에서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 조경수역을 형성하므로 디귿 보기도 올바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별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별의 표면 온도를 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이며, 이 문항은 연주시차의 개념, 별의 거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기 기억은 6개월간 발생한 시차의 2분의 1이 연주시차입니다. 따라서 별 S의 연주시차는 0.5초입니다. 틀린 잘못된 표현입니다. 보기 니은은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올바른 표현입니다. 보기 디귿은 별의 연주시차는 지구에서 가까운 별일수록 크므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태양 표면과 대기의 특징을 알고 태양의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이며, 이 문항은 흑점 수의 변화와 태양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흑점 수는 증가하며, 흑점 수는 약 11년을 주기로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를 반복하므로 보기, 기역과 니은은 올바른 표현입니다. 흑점수가 극대일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하여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고
홍염과 플레어가 자주 일어나며 지구에서는 오로라 발생 횟수가 증가합니다. 보기 디귿도 올바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까지 중3 과학 학업 성취 체크 중 3회 평가지 문항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번 설명을 참조하여 개인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